자, 지금부터는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주말 내내 42곳에서 집단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전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다 경상도 지역에 그러니까 나는 집중돼 있는 전국이거든요. 그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42곳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났고, 이게 소백산과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산맥들을 통해 가지고 거의 가라앉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흘간, 네. 21일부터 사흘간 경남 산청, 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42곳에서 산불이 발생을 해서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1,900개 크기의 산림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경북, 경남에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피해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의 2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근데 대부분이 이 원인이 인재라는 거예요. 100% 다 실화입니다. 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상해요. 호주도 산불이 있었고요. 미국도 산불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 재난 상태에 있고, 일본도 산불이 안 꺼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 발화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산불의, 이번 산불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일어난 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일부 뭐 어디 농장에서 붙었다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불들은요, 논두렁을 태우거나 산 초입 부분에서 발생한 불들이 타고 올라가면서 이 불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서 이러한 불들이 일어났다는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동 진화가 안 되는 지역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묘하게도 아까 그 소백산맥, 태백산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국도나 지방도를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산의 중턱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밑에서 타올라갖고 올라간 게 아니라 중턱에서 불이 난 거예요. 왜 이 시기 때 불이 나는 게 이상하냐면 지금 최근에 2주 전만 해도 폭설이 내렸던 지역이에요. 땅이 다 젖어 있습니다. 사실 바닥에 있는 어떤 그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없는 시기인데 요 시기 때 불이 집중적으로 나고 있는 거예요. 실화에 의해 가지고. 보면은 뭐 이 기사로도 나와 있어요. 산청군에는 농장 운영자가 예초기 작업 중에 기계가 불씨가 튀어가지고 발생했고, 의성에는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리고 울주군에는 농막에서 용접작용하다가 스파크 튀었고, 김해에는 묘지 관리인이 과자 봉지를 태우다가, 뭐 이런 이상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뭐 저는 음모론자라고 비난하셔도 좋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실화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로 했나? 의성이 사실은 이제 처음 시발점이기도 하고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화재가 일찍 발생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 의성에서 내려오는 그 성묘객, 불을 냈다고 하는 성묘객, 이 사람 주장을 따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라이터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현장에 라이터를 버리고 간 거예요. 현장에 라이터를 확인했다는 얘기죠. 또는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사용이 있었으면 본인이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데 헐레벌떡 도망쳐 내려오는 사람을 지역 주민이 확인해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관이 물어봤는데 실수로 불을 냈다라고 자백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산불 목격자가 성묘역에 내려오길래 붙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그 지금 SNS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불을 피우다가, 그러니까 불을 지르다가 그 장면을 사람한테 들키니까, 경찰관한테 들키니까 가갖고 자기가 지른 불을 다시 끄면서, 그거 예전 그거는 영상이에요. 예전 영상이죠. 요런 영상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장소를 골라갖고 불을 지른 가능성들이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실화든 어쨌든 간에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 소동 신고와 소동 진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농막에서 용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자기가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꺼지면 소방서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불이 났다고 하는 시점하고 신고 시점하고 거리들이 다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토요일 날 하루에만 16군데 가까운 데서 산불이 났어요. 그 다음날 또 등산을 가거나 산을 가야 되는 사람은 산불이 막 나니까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에도 26건의 산불이 또 납니다. 난 사람의 심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이 무슨 뭐 성묘를 많이 가는 시기도 아니잖아. 아니에요. 산을 올라가서 나무를 뜯는 시기도 아닙니다. 산의 인화물질 자체를 갖고 올라가는 게 불법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라이터 소지만 해도 100만 원 벌금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자, 제가 제일 화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산 중턱에 불이 나는 메커니즘 소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산 중턱이 중요하냐? 그 산의 건너편에서 불을 지르면 이 불은 대부분 습연한 공기에 의해서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산 건너편에서 불을 지르면 이게 팬 현상 때문에 마르고 뜨거운 바람으로 불이 붙어서 산 아래로 퍼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일어난 42건의 모든 산불이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다 동부에서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산 중턱에서.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누군가 이러한 사주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불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깊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소방관들이 4분이나 인명피해를 담았고, 더 많은 이재민들이 나고 있어요. 그런 이 상황에 윤석열은 모든 재원을 들어서 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한을 내려놓은 주제에 있을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습니다만, 과연 이게 방화라고 치면, 예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동하거나 음모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이 시기에 불을 질렀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대선 기간 중에 큰 산불이 2건이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의 사주풀이를 보게 되면 윤석열이 저랑 비슷해요. 네, 사주에 토가 많죠. 그래서 물과 수와 목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얘는 자체적으로 수와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성하려면 겨울은 힘들고 봄이나 여름이 성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윤석열이 예전에 선거 출마하면서 불을 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와 비슷한 상황에 일종의 불을 내는 일종의 주술적인 처리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토가 있었는데, 이 토가 무너지는 그 시기에 달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부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권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사주를 받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이건 제가 풀이한 게 아니고요. 저도 하도 이 불이 나고 나서 답답해가지고 혹시 이와 관련한 첩보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저희 친한 친한 분한테 연락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분이 이직이라서. 그랬는데, 이직이라서요? 그 안에도 이제 이직 주술 하시는 무당들이 있고, 일직 무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안에서 커뮤니티에서 들은 얘기가 없냐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올해가 윤석열한테 매우 안 좋대요. 그래서 음력 3월 안에 관액을 맞게 되면 못 살아 나온다라고 하는 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3월 달에 윤석열이 감옥을 가게 되면 음력 3월이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부터예요. 음력 3월 날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음력 3월에 들어갔을 때 관액을 처맞게 되면 이게 무조건 못 살아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끝장난다. 부하들이 다 흩어지고 끝장난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뭔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운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기 지지자들이 있는 지역에서 불이 성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 경북을 위시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양반이 하는 얘기야. 그 양반이 하는 얘기야. 아니, 비방으로. 2번 찍고 불 쳐맞은 거야? 그러면 그런 지지자들은? 거죠. 네. 왜냐면 윤석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지휘한다면 윤석열이 하진 않았을 거고 김건희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건희는 과연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건희가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윤석열의 운이 돌아오는 시기가 음력 6월 이후이기 때문에 5월 대선이나 6월 대선이 되면 윤석열의 측은 무조건 지는 거고 7월 대선이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점괘가 있다는 거야, 이쪽 애들한테. 아이씨, 진짜. 이게 무슨 정치 방송에서 이걸 듣고 있어야 돼. 아니, 왜냐면 얘들이 주수를 기준으로 파니까 우리도 주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자고.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김건희네 애들은 윤석열이 못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7월 달에 이게 양력이에요, 이건. 음력으로 6월 이후인 7월 달에 이루어져야 지네 쪽에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7월 대선으로 갈 때까지 이거를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그런 상황 하에서 이미 윤석열은 이 파탄을 맞았어. 자기 토가 파탄을 맞아서 주변에 있는 목들이 다 떠났어. 그리고 이 목들이 이제는 자기를 해치는 형국에 들어왔다는 거야. 예전에 부하들한테서 해코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윤석열은.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뒤집기 위해서는 앞으로 차기 대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6개월 안에 윤석열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하고, 이제 어차피 6월까지는 대선 형국으로 묶여 있을 거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거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이 막 나대고 무속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7월 대선으로 만들어 놓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올인을 다할 거고, 만일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김건희가 스스로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그쪽에는 다 쫙 퍼뜨려 놨더라는 거죠. 이직 무당이에요. 네, 네. 무당? 네, 이직 무당들한테는 이미 그런 점괘를 누군가한테서 받았고 그 방향으로 타겟을 정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파다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목 중에 대표목 최상목. 그리고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김건희 사주가 윤석열 사주 화가 부족해서 불의 힘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진짜 쓸데기 없는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그 윤석열은 절대 높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갉아먹고 윤석열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건희도 그 비슷한 운명이긴 하나 김건희한테는 다 있어. 금토, 화, 수, 목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뭔가 그런 쪽보다는 누구 한 사람을 내세워 갖고 밀어주면 꽃도박씨를 내세우게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저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이거를 주도하는 목적이 결국은 7월 대선이라는 7월 대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주술적으로 한 얘기 아니야. 어떻게든 5월 대선 늦어도 6월 대선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거지. 저쪽이 저쪽의 무기나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런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사악하고 귀여우세요는 뭐예요? 연하님이 주술로 흥한 자 주술로 망하리라 하셨고, 루리후님이 구한말이 그렇게 구태되던 명성 황후도 죽었는데 살해당했는데? 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주술이라는 게, 사악한 주술이라는 게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큰 빚을 냈는데 잠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뭐다? 이자는 겁내 불어나요. 그리고 맞습니다. 결국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미룰 수는 있겠죠.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해가지고 조금 미룰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조금 미룬 대가는 어마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불이 났을 때 언론이나 소방당국에서도 이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본격적인 상춘철도 아니고 성묘철도 아닌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상한 일이 응. 국도 주변에 어려운 접근성이 어려운 산에서 초기 진화가 안 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조직적인 방향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이게 정치화되게 되면 또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은밀한 조사 내지는 철저한 가정하에서의 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그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생겼던 엄청난 금전적, 인명적 피해, 주민들의 피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이러한 일을 기획했던 놈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거라는 거죠.